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캠입니다. 올 한해 진정한 끝자락에도 캣청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간 기목회 2023년의 마지막 콜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첫 소식은 기분 좋아지는 걸로 시작할게요. 우리 호크아이 제레미 형이 엄청난 부상을 입었던 큰 사고가 발생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바로 2023년 1월 3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제레미는 회복을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왔는데요. 2024년 1월부터 주연 드라마 메이어 오브 킹스타운 시즌3의 촬영에 돌입함을 알리며 정식 복귀를 신고했습니다. 배우 엠마 레어드가 인스타에 다음 주부터 제가 좋아하는 제레미 레너와 복귀합니다 라는 말을 올렸는데 이걸 제레미가 공유한 거죠. 진짜 불굴의 슈퍼히어로. 딱 1년 만에 이걸 이겨내고 복귀하네요. 드웨인 존슨이 웬일인지 잘 알아는 머리가 됐어요. On an open fire, 90s rock, 성님이 노래를 nipping at your nose. 참 못하네요. 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선보인 이 코디는 1990년대 드웨인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모습. 특히 블랙 터틀넥은 아직도 어울리네요. 재작년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땐 드웨인 존슨의 젊은 시절을 그린 드라마 영록의 프로모션으로 요딴 걸 공중에 띄운 적이 있었습니다. 뭐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헐리우드 스타들도 홀리데이 시즌을 만끽하고 있죠. 휴잭맨도 뉴욕에서 이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여긴 뉴욕 맨해튼 록펠러 센터의 스케이트 링크죠. 나 홀로 집의 2를 비롯해 수많은 영화의 로케지가 된 뉴욕의 아이콘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까지 잭맨이 형은 영국 런던에서 데드풀 3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번 홀리데이 시즌엔 캐스트나 스태프들도 촬영장을 떠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네요. 근데 형 왜 혼자야? I'm in New York. 자, 말 나온 김에 나 홀로 집의 2의 케빈의 뉴욕 여행이 요즘으로 치면 얼마 정도 들었을지 따져보기로 합니다. 아빠 카드로 케빈은 플라자 호텔 스위트룸에 묵는데요. 이 방은 당시 1박에 1,100달러로 2023년 기준 1박에 3,480달러 되겠습니다. 케빈이 주문한 룸서비스 총 액수는 967.43달러였죠. 이 역시 현재 똑같이 주문하면 2,062.92달러 되겠습니다. 케빈이 영화를 보면서 먹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16스쿱을 올린 썬데는 현재 96달러. 덩컨의 장난감 백화점에서 케빈이 쇼핑에 쓴 돈은 23달러였지만 현재 기준 51.37달러로 케빈의 뉴욕 체류 비용은 토탈 5,917.20달러이고 교통비는 넣지도 않았습니다. 케빈이 태어난 맥컬리스터 가문은 꽤 부유한 편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추산했던 예도 있지만요. 그래도 이건 좀 많이 쓰긴 했네요. Mom, I'm sorry. 여러분,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풀립니다. 초기 버전만 말이죠. 정확히는 2024년 1월 1일부터인데요. 이날부터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의 초기 버전에 대해 디즈니가 양 캐릭터의 독점적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만화가 영화 제작자, 소설가, 작곡가 누구라도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데요. 단편 영화인 증기선 윌리에서 첫 등장한 뒤 95년이 지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풀리는 건 영화 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초기 버전만 풀린 거기 때문에 요즘 버전의 미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키만 풀리는 건 아니고요. 곰돌이 푸의 티거도 풀립니다만 어째 사람들은 미키만 주목하고 있네요. 얼마 전에 나왔던 분리수거도 안 될 개노답 슬래셔 호러 영화 곰돌이 푸 피와 꿀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속편도 결정된 게 함정. 암튼 여기에 티거도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정신 나간 구 미키 패러디물이 나올지 지켜보자고요. What is going on here? Hey, hey, why are you touching me? Well, I'm not touching you.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 할리우드의 절친 오브 절친이죠. 한 동네의 형 동생으로 만나 Ben Affleck and Matt Damon. 아카데미 트로피를 들고 헐리우드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40년 이상 함께해온 두 사람이지만 맷 데이먼이 좀 신경 쓰이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다름 아닌 벤의 아내 제니퍼 로페즈의 존재. 관계자에 따르면 맷 데이먼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완전 지쳤고 화가 났다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맷이 제니퍼에게 화나는 건 제니퍼가 벤을 컨트롤하는 것.
오죽하면 내 친구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와이프 지시를 받고 레드카펫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마치 제니퍼를 장식하는 액세서리 신세가 된 걸 보니 메스껍다 라고 말할 정도라죠. 그래서 어느 날 맷이 벤에게 충고를 하고 싶었지만 이미 과거에 개인적인 충고를 했을 때 벤이 극대노하면서 사이가 틀어진 적이 있어 지금은 두 사람의 우정이 매우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맷이 우려하는 것처럼요. 제니퍼의 지배적인 태도 때문에 벤과 제니퍼의 관계도 좋지 않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측근들은 이렇게 말했죠. 벤과 제니퍼 사이가 애매한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벤은 계집에서 길러지고 있어요. 허니문은 끝났습니다. 둘이 서로 사랑하더라도 일과 대중의 주목, 각각 과거에 했던 결혼으로 다른 가족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두 사람, 아니 세 사람, 2024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행복해지는 머라이어 캐리가 남친 브라이언 다나카와 헤어졌다네요. 두 사람은 2016년부터 사귀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11월 캘리포니아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머라이어의 콘서트나 크리스마스에 맞춰 개최된 투어 무대에서도 브라이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무대냐고요? 브라이언은 10년도 전부터 머라이어의 전속 댄서를 해왔기 때문에 콘서트 때 보이지 않는 건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심지어 매년 함께했던 홀리데이 시즌도 이번만큼은 각자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이 문제라죠. 브라이언은 자신의 아이가 있길 원했고 반면에 머라이어는 이미 전 남편 니케논과 두 아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출산 생각이 없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덧붙이자면 파국보도 머라이어는 웃음을 띄우며 휴가나 쇼핑을 즐기는 모습들이 공개되고 있네요. 2023년에 있었던 큼직한 일들을 돌이켜보는 순서도 가져봐야겠죠. 제레미 레너는 1월 3일 큰 사고를 당했지만 아까 소식을 전했듯 복귀를 했고요. 1월 23일 패션쇼에서 카일리 제너와 이리나 샤크가 같은 드레스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2월 11일엔 샘 스미스가 브릿 어워드에서 라텍스 옷을 입으면서 한 건 했고 다음날 리한나의 슈퍼볼 공연이 있었고 이때 리한나가 임신을 발표하죠. Dreams are something you have to believe in. I almost gave up on mine. To all of you out there, please keep your dreams aliv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3월 12일엔 제이리미 커티스와 양자경, 키오이관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3월 30일엔 기네스 펠트로가 스키 사고 재판을 했었고 5월 1일엔 켄달 제너와 배드버니가 사귀는 모습이 처음 공개됩니다. 5월 6일엔 영국에서 대관식이 있었죠. 찰스 3세와 카밀라 왕비의 모습이고요. 7월부터 영화 바비의 월드 프리미어와 프레스 투어가 시작되고 마고 로비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7월 24일엔 이리나 샤크와 톰 브레디의 열애설이 떴죠. And I am humbled by the outcome today. That's all I have to say for the moment. Thank you very much. 7월 26일엔 케빈 스페이시가 무혐의가 됩니다. 9월엔 크리스 에반스와 알바 바티스타의 비공개 결혼식이 있었고 9월 10일엔 커플이 된 티모시 샬라메와 카일리 제너가 US 오픈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9월 12일 엔싱크 전원이 다시 뭉치게 됩니다. 9월 24일엔 테일러 스위프트가 처음으로 남친 트래비스의 경기를 본 날이며 10월 15일 SNL 애프터파티에선 완전히 연인 모드를 보여줬습니다. 10월 28일 매튜 페리가 세상을 떠났고 12월 21일 크리스 에반스와 알바 바티스타가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틀 후 아리아나 그란데와 에단 슬레이터도 이런 모습이었고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죠. 분노의 질주 폴 워커의 딸 미도우 워커, 분노의 질주 최신작에서 카메오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Here's a drink that you ordered, sir. 결혼 2년 만에 남편 루이스 손튼 앨런과의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멋진 결혼 생활 끝에 우린 우호적으로 헤어지기로 합의했습니다. 라네요. 두 사람은 2011년 10월 도미니카 공화국의 한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미도우의 대부인 빈 디젤이 폴을 대신해 신부와 함께 식장을 거닐었습니다. 폴 워커가 40세의 나이로 사망했던 2013년 11월 당시 미도우는 15살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아빠의 기일이 되면 SNS에 아빠를 기리는 게시물을 올리곤 했었고 결혼 소식에 폴 워커의 팬들도 기뻐했었는데요. 이렇게 되고 말았군요. 데이빗 베컴 부부가 돈방 속에 올랐다죠. 아내 빅토리아가 만든 패션 브랜드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 내년부터는 약 1억 파운드 정도를 벌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15년이나 적자에 허덕이던 이 브랜드가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틱톡 영상과 넷플릭스 다큐 때문인데요. 틱톡 영상으론 메이크업 튜토리얼, 넷플릭스 다큐로는 베컴 부부의 결혼 생활과 지난 경력들을 오롯이 담아내면서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빅토리아의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4부작 다큐로 베컴은 총 7,260만 파운드의 수익을 올렸으며 380만 명의 시청자를 돌파하며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베컴은 10년 전에 은퇴한 축구 선수지만 계속 광고나 기획 제안이 넘치듯 들어오고 있고 2023년은 특히 많았다는데요. 빅토리아도 2008년부터 작은 드레스 컬렉션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파산 직전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버티고 버텨서 흑자로 전환시켰고 파리에 있는 백화점의 세 번째 매장을 오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일본 연예 소식입니다. 화장실 불륜 사건으로 레전드를 갱신했던 개그 콤비 안자슈의 와타베 켄. 무려 아내가 사사키 노조미여서 더욱 대중의 공분을 샀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김요한 케이지 채널의 특집 김유케 재생 목록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타베가 12월 29일에 방송된 후지TV의 버라이어티 전력 탈진 타임즈 연말 스페셜에서 지상파 방송으로 복귀했습니다. 물론 다른 개그맨들과 복면을 쓰고 만담을 한 수준에 불과했지만 모두가 와타베라는 걸 알 수밖에 없었다죠. 특히 와타베는 예전에 개그맨을 했었다라는 식으로 자학 개그를 쳤는데요. 얼마 전엔 넷플릭스 토크 서바이벌2에 복귀해서 완전히 물오른 폼을 보여줘 이거 곧 지상파 컴백인가 싶었는데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와타베는 여전히 사사키 노조미와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적은 수의 방송일을 제외하면 온종일 집안에서 육아와 집안일을 도우며 가정에 헌신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나는 전설이다2와 조커2의 소식을 다룬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셨다면 같이 즐겨주시고 팟캐스트 필름보이즈에서도 연말정산 에피소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